한번 해봅시다. 우리 저거 사각형 개수 셀 때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세지? C 곱하기 4C2로 계산을 보통 하잖아. 우리 이제 어제 화목토반 친구들 수업을 하면서 갑자기 떠올랐던 건데,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 사각형 개수형 문제를 막 풀었었거든. 근데 그때 가르쳐준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쳐줬었냐면, 사각형 개수를 세려면 이렇게 한번 세봐라. 얘가 가로가 몇 개야? 5개고 세로가 3개잖아. 여기다가 번호를 한번 매겨봐라. 이렇게. 그러면 이 사각형의 개수가 1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3 그런데 포함된다. 맞네, 그렇네. 그러니까 얘가 15, 얘가 15죠. 얘가 6, 얘가 6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좀 편하다. 왜 이렇게 한의 개수를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두 개를 고르는 거잖아, 맞지? 두 개를 고르는 상황에서 얘 계산이 예를 들어서 n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른다. 이게 뭐야? 2분의 n-1을 이루다 그러지. 이제 너네도 이걸 알아보겠는데 1부터 내가 n까지 더하게 되면 얘 계산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 2분의 n 플러스 1이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는 사실 여기 개수가 4개잖아. 얘는 3까지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 n이 아니라 어디까지 더하는 걸로 보면 된다. n-1까지 더하는 걸로 보면 된다. 이거를 보면은 얘가 2분의 n-1의 n 계산이 똑같아진단 말이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이거다. 어떤 거 봤네. 이거야. 피가 나죠. 아시죠? 그래서 뭐 계산하기 귀찮다, 컴비네이션 계산하기 귀찮다라고 그냥 이걸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야. 그냥 알려주고 싶었어. 그리고 또 1등급 질문 있니? 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얘가 8개의 점이 아니라 7개의 점이라는 점에서 오류다. 점의 개수를 잡으면 7개다. 그래서 이거 그냥 문제 오류로 문제 없애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설명해서 1등급 질문 있니? 733번이요. 1733번. 고딩 문제. 고딩이 3단계예요. 이거 하나만 하면 돼? 또 있어? 맞아, 얘들아. 30번. 비한 수업 10번. 사실 28분이요. 28, 30, 29번이요. 29는 저거 했잖아. 이거는 완전 나중에 스텝 2 수업 때 했던 거구만. 32. 그래요. 이건 볼게요. 좌표평면 위에 점이 있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내부의 점 얘를 꼭 수정하는 성격을 완전히 포함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네. 얘를 포함하기 위해서 노가다를 뭐 이렇게 막 계속 다 해봐야 되는 건가 싶은데, 얘를 포함하려면 무조건 원점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원점 없이 얘를 둘러싸려면 이게 불가능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원점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야, 맞지? 원점을 포함해서 얘를 둘러싸려면 어떻게 둘러쌀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얘를 어쨌든 이렇게 뭐 둘러싸야 되잖아. 얘는 오각형이구나. 사각형 잡고 싶은 거지? 점을 3개를 더 잡아줘야 되는데 그 점 3개를 어떻게 잡지? 얘를 이렇게 뚫고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무조건 중간에 이렇게 잘려야 되는 거면은 여기 2개 중에 하나를 잡아주면은 되겠죠? 같은 논리로 얘랑 얘도 2개 중에 하나 잡아주면 되겠고, 그러니까 그래야 얘를 둘러쌀 수 있을 거 아니야. 뭔 말이냐면 얘네를 안 뽑고 바로 여기로 가버리거나 뭐 여기로 가버리면 얘를 전부 다 포함할 수가 없는 거잖아. 2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뽑아줘야겠네. 나머지 하나를 어디서 뽑아주느냐. 사각형을 만들긴 해야 되니까 이거 4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실
왜 더 어렵지? 하나를 빼야죠. 하나는 왜 빼야 돼? 아, 사각형 만들어지니까 삼각형 만들어지는 게 하나가 있네. 네, 있어요. 얘네 중에서 하나 뽑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뽑게 되면 삼각형이네. 그러네. 이거 하나를 빼주면 되겠네. 출제자 착하네요. 2번이야? 네. 더 빼야 돼? 2번이야? 그렇게 되겠다. 됐죠? 그리고 1730? 그림과 같이 좌석 번호가 적힌 10개의 의자가 배열되어 있다. 규칙이 존나 많네. A의 좌석 번호는 24 이상이고 B의 좌석 번호는 14 이하다. 이것만 봐도 케이스를 어쨌든 내가 뭐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근데 24 이상? 두 가지밖에 없잖아. 예. B는 14 이하면 4가지네? 예. 내가 같으면 A 가지고 케이스를 나누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네. 맞지? 나 같으면 읽어볼게. 어느 두 학생도 저속보는 시가 1이 되도록 앉지 않는다. 10이 되도록 앉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야? 나다 그냥 합치면 뭐야? 그러니까 앞뒤로도 그리고 옆으로도 절대로 이웃하면 안 된다? 이 뜻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좌석번호가 1 차이 난다는 건 옆에 이웃하면 안 된다는 소리고 좌석번호가 10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소리는 앞뒤로 이웃하면 안 된다는 소리잖아. 그냥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문제로 그냥 풀어주면 되겠네. 맞지?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 볼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A가 24자리에 앉는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볼게. A가 만약에 24자리에 앉게 되면은 이웃하는 놈은 절대로 앉으면 안 된다며. 네. 그럼 일단 23, 14, 25 얘네는 그냥 거르고 시작해도 되겠네. 네.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이제 몇 명 나갔냐? 넣어야 되는 애들이 4명 나갔지. 니네 입장에서 요 6개의 자리 중에서 4명을 앉히려면 앉혀야 되는 사람 말고 그냥 앉혀야 되는 자리만 생각해보면 어디 앉을 수밖에 없어? 여기 앉는 거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지 않니? 네. 그치?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 애들을 잡아줄 텐데 니네 중에서 A, B, C, D 중에서 이미 내가 A의 자리는 잡아주었고 B, C, D는 자리가 그러니까 내가 고민을 할 때 얘네는 지위가 다 똑같아? B, C, D가? 아니요. 아니지. B는 또 어떤 조건이 있어? 14. 14 이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B 먼저 잡아주라고. 그럼 B는 저 4자리 중에서 두 자리 중에 하나에만 앉을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B가 예를 들어 여기 앉는다고 쳐? 그럼 C, D는 지위가 다 똑같니? 네. 지위가 다 똑같으니까 300도리얼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C, D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이제 A가 만약에 25에 앉으면 어떻게 되겠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보자. 24일 땐 너무 쉽게 나오네. A가 만약에 25에 앉는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랑 여기는 이제 못 앉는 거네.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4명을 더 앉혀야 되는데 4명을 앉힐 때 제일 특이한 부분이 여기에 사람이 앉냐 안 앉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여기 아무도 안 앉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내 입장에서는 요 6자리에다가 4명을 어떻게든 끼워 넣어야 된단 말이야. 니네 여기는 못 앉는다고 가정하고 여기는 6자리에다가 4명을 이웃하지 않게 끼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절대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비워야 되고 하나는 무조건 앉아야 된다라고 쳐도 여기에 3명을 이웃하지 않게 앉히는 방법이 없잖아. 내 생각에는 무조건 여기에는 사람이 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 그러면 자동으로, 그러니까 누가 앉는지는 몰라. 근데 자동으로 그러면 13도 걸러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아? 야, 문제 존나 이쁘게 잘 만들었다. 그러면 23에 누가 앉았어. 그러면 나는 여기에다가 3명을 앉혀야 돼. 어떻게 앉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기 2개 중에 하나? 여기는 무조건 앉아야 되네. 그러면 여기 2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또 이거네. B라는 놈이 좌석 번호가 14 이하이기 때문에 앉을 수 있는 곳이 11, 12, 14 중에 하나인데 B 입장에서 11, 12, 14에 앉는 경우의 수가 총 3가지다라고 해서 31로 풀면은 문제가 안 풀리겠지.
왜 그런 거야? 11하고 11하고 12는 지위가 똑같을지 몰라도 14라는 놈은 지위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나 같으면 케이스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게. B가 11 또는 12에 앉는 경우 그리고 B가 14에 앉는 경우 요 두 가지로 케이스를 좀 나눠주면 될 것 같은데 괜찮아? 그럼 봐봐. 만약에 B가 11 또는 12에 앉는다고 쳐. 그러면 어디에 앉을지 모르는데 대칭성은 존재하잖아. 몇 가지? 두 가지. 괜찮지? 그래서 예를 들어 B가 여기 앉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가 B야. 오케이? 나 이제 뭐 해주면 돼? 나머지 CD의 자리만 잡아주면 되는데 아직 앉혀야 되는 자리를 정확하게 결정해주지 못했잖아. 무슨 말이냐면 16, 17 둘 중에 어디 앉을래를 결정해주는 경우에서는 두 가지가 되겠죠? 오케이? 누가 앉을지 몰라. 그냥 자리만 결정해줘. 자, 그 다음 이제 CD는 애초에 지위가 다 똑같잖아. 얘네 어디 앉혀? 3팩토리얼이지. 얘 계산하면 어떻게 돼? 4, 6, 24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어? 다시 초기화해서 B가 만약에 14에 앉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봅시다. B는 결정 났지? 그럼 이제 나는 C와 D와 E가 어디 앉을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두 개 중에 어디 앉을지 알아보자. 몇 가지?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골랐다고 쳐. 그래서 두 가지로 얘네 자리를 결정을 해줬어. 그 다음에 CD가 어디 앉을지도 결정을 해줘야 되니까 3팩토리얼 해주면 24가 돼서 답이 60? 60이냐? 네, 답은 60. 근데 11이랑 12랑 14 안 넣는 거 좀 더 경우가 똑같은 거 아니야? 왜? 그냥 딴 데 가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 같아. 딴 데 가도 달라지는 게 없다. 그냥 11, 12, 14 어디 그럼 막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진짜 나는 혹시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 물론 케이스를 안 나눠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을지도 몰라. 나 안 해봤어. 한번 해볼게. 만약에 B가 11, 12, 14 중에서 그냥 멋대로 안 된다고 쳐. 아니 누가 봐도 나눠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B가 세 개 중에 하나 자리에 그냥 아무렇게나 안 된다고 쳐. 이렇게 됐을 때 B가 뭐 예를 들어 여기 안 된다고 쳐. 그러면 자기 자리는 여기로 결정이 무조건 나는 거지. 얘는 무조건 앉아야 되는 거지 누군가. 그리고 여기는 결정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줘. 어떻게? 뭐 17 이렇게 골라. 그 다음에 어떻게? 3팩토리얼 이렇게 해주면 되네. 6 곱하기 6이니까 36? 이 사람 나오잖아. 과분해서 나누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B는 무조건 11, 12, 14 셋 중에 하나를 앉아야 하는데 지금 B가 만약에 여기 앉게 되면은 자동으로 여기는 탈락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자리를 잡아줄 때 여기는 확정이고 여기 둘 중에 하나를 골라준 다음 3팩토리얼을 하자 라는 점에서 다른 거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4, 24로 내가 똑같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요 계산을 사실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아. 11, 12, 14 여기 앉는 경우를 내가 따로따로 봤을 때는 얘는 지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야? 16, 17 둘 중에 뭐 앉을 거니? 그 다음에 나머지 12를 배열하는 개념이었어. 맞지? 12도 마찬가지잖아. 어떻게 돼? 2 곱하기 3팩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B라는 놈이 가운데에 앉아버리게 되면 이 자리는 이제 결정이 아예 안 난 거잖아. 요 두 자리 중에 뭘 결정해 줄 거냐, 뭘 결정해 줄 거냐가 이제 2 곱하기로 들어가는 거지. 그런 다음에 3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니까 확실히 다르긴 하다. 얘네 둘은 지위가 똑같다. 이런 거지. 오케이? 또 31? 이건 고생해서 했잖아. 그렇지? 과자와 사탕이 꽃이랑 초콜릿으로 바뀐 것 뿐이네. 이거는 1732 질문이야? 맞아? 질문? 이거 한번 봅시다. 9개 칸으로 나뉘어지는데 자연수가 잡혀져 있고 선택한 두 개의 숫자는 서로 다른 가로줄, 서로 다른 세로줄. 완전히 달라진다는 소리네. 그러니까 1과 5는 괜찮은데 3과 9가 안 된다. 두 개를 선택을 해보자. 일단 그럼 가로줄이 달라질 거 아니야. 가로줄 고르는 경우에는 32? 괜찮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랑 여기로 결정을 해준다고 쳐. 예를 들어
오케이? 그런 다음에 어떻게 결정해줘? 여기 있는 숫자는 아직 여기가 결정이 안 된 거니까 얘 먼저 한번 결정을 해주자. 얘 결정하는 경우는 어떨까지? 세 가지 아니야? 아무거나 고르면 되는 거잖아. 얘는 뭐 영향 아무것도 안 받으니까. 예를 들어 2를 골랐다고 쳐. 근데 그럼 문제는 7, 8, 9 중에 하나 고를 때 뭐를 피해야 돼? 2요. 8이요. 8을 피해야겠네. 그럼 7, 9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주면 되니까 18 아니야? 2만. 답 18이야? 네. 뭐야? 그렇지 않아? 뭐야, 왠지. 32하고 끝 아니야? 12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아니 다 존나 지루해갖고 졸고 있다가 갑자기 뭐야 씨발 이게 끝이야 하니까 갑자기 잠깨 갖고 씨발 다시 이렇게 했어. 봐봐 지금 내가 처음에 어떻게 갔어? 일단 가로줄에 있다 세로줄에 있다 어쨌든 다 달라야 되니까 가로줄 세로줄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 한번 선택을 해보자. 그래서 가로줄 두 개를 한번 골라봤어. 세 개 중에 두 개를 골라준 거야. 어떤 세 개 중에 하나 둘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그냥 골라준 거라고. 그 다음에 세로줄도 달라야 된다며. 내가 연속적으로 어차피 진행을 할 거니까 맨 위에 있는 이놈 세 개 중에서는 아무거나 선택해도 사실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 개 중에서 하나를 그냥 아무거나 골라준 거라. 그게 세 가지다. 근데 만약에 얘가 결정이 됐다면 그거에 연속적으로 얘를 고를 때는 뭐를 피해줘야 돼? 8만 피해주면 되니까 답은 7만 주다. 그거 아니야? 답지는 뭐라고 했는데? 답지는 뭐라고 했어? 그거 찾아놨어. 똑같이 놓고 그냥 1을 골라주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가면 되죠. 됐어요? 그다음 33 위에서 내려갔을 때 원판 2개가 보이도록 원판 5개를 쌓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뭐 문제 구조가 어렵지는 않은데 니네 이런 문제를 보면 생각이 드는 게 뭐야 항상. 그러니까 뭔 말인지는 알겠어. 근데 씨발 어떻게 구하지? 항상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 아니야 니네? 그치? 그러면 그럴 때마다 내가 계속 너네한테 가스라이팅 했던 게 뭐야? 니네가 케이스를 나누는 게 제일 힘들어. 그럼 케이스를 나눌 때 니네가 케이스를 나누는 기준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 제일 특이한 놈 가지고 보자고 하는 거잖아. 니네 예를 들어 원판을 작은 순서대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고 여기가 E라고 쳐봐. 니네 입장에서 가장 특이한 놈이 누구야? 2요. E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E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얘네 구조가 달라진다. 뭐 물론 D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 A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 근데 니네 입장에서 가장 큰 놈은 어차피 다 가려버린다는 조건 때문에 E가 제일 특이한 놈 아니냐고. 그러면 기준을 뭘로 잡는 거를 일단 무조건 생각을 해야 돼? E로 잡아보자고. 그러면 E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있어? 얘는 몇 칸이냐 총? 5칸이잖아. 제일 아래. 네. 무조건 제일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맨 위만 아니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맨 위에 있으면 그냥 다 가려버리니까 한 가지고. 여기는 일단 여기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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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원판 2개가 보이도록 놓는 방법이 존재하긴 하잖아. 그럼 나 같으면 케이스를 4가지로 나눌 듯 여기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물론 4개가 좀 더럽긴 해. 근데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4가지나 해보자. 뭐 이게 낫지 않아?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의 특징이 그거라고. 그러니까 제일 특이한 놈으로 가보자고. 내가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니네? 그 전구가 있다고. 전구 6개가 있는데 주사위 던지는 숫자 이하에 있는 숫자는 전부 다 키고 끈다 뭐 했던 거 기억나지? 이때도 발산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근데 니네 입장에서 가장 특이한 게 뭐였다? 6이었다. 6은 왜? 6을 키고 끄는 건 숫자가 몇이 나올 때만? 6이 나올 때만밖에 없었다. 그러면 6 가지고 케이스를 나누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6이 몇 번 나올 때 몇 번 나올 때 몇 번 나올 때로 케이스를 나눴다고 보라고. 그러니까 제일 특이한 놈을 항상 생각을 해보라고. 뭔가 막힐 때는. 알겠지? 그럼 만약에 봐봐. E가 여기 있다고 쳐. E가 여기 있으면 여기 있을 때 경우의 수는 어떻게 가지면 될까? 아무거나 여기 위에는 존나 아무거나 다 와도 돼. 그지?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가 되겠지? 그럼 밑에는 지들끼리 막 지랄 연병해도 어차피 얘한테 다 가려주잖아. 어떻게 돼? 3팩토리야. 그럼 몇 가지? 24가지. 이렇게 하면 좋다. 또 만약에
여기에 E가 있는 경우로 한번 생각해볼까? 여기 E가 있으면 어떻게 돼? 맨 위에가 D. 맨 위에 올 수 있는 경우를 일단 4C2로 잡는다고 쳐. 알파벳 두 개 아무거나 얘기해봐. A, B, C, D 중에서 아무거나 얘기해봐. 쌤 저 알았어요. 아니 씨발 A, B, C, D 중에 아무거나 얘기해봐. D요. 그러니까 두 개를 얘기해봐. D, E, 씨발 A, B, C, D 중에서 두 개를 골라야 돼. A, B. 아 오케이. A, B를 골랐다고 쳐. 그래서 내가 4C를 한 거지. 근데 그러면 얘네가 원판 두 개가 보이도록 하려면 여기는 한 개밖에 안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무조건 정해져 있지. 맨 위에 오르면 누가? B고 그 밑에 오르면 A라고 정해져 있지. 그럼 얘는 사실 크기가 정해진 순열이니까 뽑기만 하면 끝나는 거겠네. 그러면 여기 밑에는 CD가 온다고 쳐봐. 얘네들은 밑에서 별 지랄 영역 다 해도 상관없죠. 그렇잖아? 그럼 6이 12가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이번엔 E가 여기 온다고 생각해보지. 어떻게 돼? 일단 여기 먼저 정해주는 것도 좋지만 여기 먼저 그냥 정해줄게. 알겠지? 여기에는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다. 그렇지 않아? 뭐 예를 들어 뭐 A가 왔다고 쳐. 그럼 여기엔 B랑 C랑 D를 어떻게든 나열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무조건 정해지는 놈이 하나가 있어. 그게 누구지? D는 무조건 맨 위에 와야 될 거 아니야. B, C는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8개 하죠. 되겠어? 오케이? 그리고 E가 만약 맨 밑에 있어. 적용은 돼? 쟤도 어때? 맨 위는 무조건 뭘로 보죠? D. 그리고 여기 사이는 마음대로. 별 대지랄을 해도 상관없다. 아니 100이 아니라 300. 해서 6. 얘네 다 더하면 36, 44, 50. 50만이야? 응, 50을 됐어요? 경우의 수 나누는데 발상이 안 되면 그냥 제일 특이한 놈 기준으로 그냥 잡아줘. 알겠지? 네. 세 번째 거 한번 간다. 자 여기 E가 있을 때야. 여기 사실은 뭐냐면 어차피 맨 밑에는 뭐가 와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A, B, C, D 중에 그냥 아무거나 결정해준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C가 왔다고 쳐.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야? A랑 B랑 D가 남았잖아. 그렇지? 근데 그 중에서 어차피 맨 위에 D가 와야 되는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잖아. 그래야 밑에 애들이 다 가려져서 위에 두 개만 남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여기는 A, B도 되고 B, A도 되니까 여기서 여기. 그래서 발상이 안 되면 제일 특이한 놈 가지고 한번 분류를 해보시라는 거야. 알겠지? 아우 케이스 너무 많은데?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오늘은 고생이를 왜? 쉬는 시간이에요? 아니요. 정말로 죄송한데 학교에 사람이 있다고 그럴 줄 알고 하프나 지우개? 가져가지 않은 거죠. 그럴 줄 알고 말리지. 이거 한방 해외에서 시켰다. 자 시작해 봅시다. 이거 세수 좀 하고 있는데. 뭐? 세수 좀 하고 있는데 세수. 그래. 시작해 보죠. 이번에는 행렬의 변형과 곱셈인데 이제 요 2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꼬라지를 다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는 꼬라지들밖에 없냐면 2차 정사 행렬이 있어. 내가 여기에다가 뭐 어떤 이런 1 곱하기 2 행렬이 2 곱하기 1 행렬을 곱하는 모습을 취하는 거야. 얘 결과가 어떻게 돼? 착착하면은 A 더하기 B 되고 여기는 C 더하기 D 돼서 결국 얘도 2 곱하기 1 행렬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일단 놓고 보는 건데 894번 한번 봐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2차 정사 행렬 A에 대해서 A, 3, 5의 모든 성분의 곱을 구하라.
일단 가족권 한번 볼까? 가족권 보자마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야? a-2의 전체 제곱은 뭐다? 0이다. 자, 일단 요거 얘기부터 해보자. 요걸 이렇게 넣을 수 있어? 인수분해가 가능해? 네. 가능하다. 왜? 아니 2는 그냥 단위인별로만 포함된 그냥 이런 놈들만 놓고 봤을 때는 어차피 그냥 그러니까 A만 등장하는 저런 놈들을 가지고는 내가 그냥 원래 그냥 대수적인 인수분해 그냥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얘들아 봐봐. 요걸 보고 A-2는 0이다 라고 하면 그냥 안 돼.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왜? 두 0행렬이 아닌 행렬을 서로 곱했을 때 0행렬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뭐 예를 들어서 0, 1, 0, 0, 0, 1, 0, 0 뭐 이런 거 어때? 0, 0, 0, 0 뭐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보장이 없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당장 써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를 한번 봐봐. 얘들아 이걸 보고 그리고 내가 구해야 되는 걸 보고 니네는 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A의 숫자를 A, B, C 근데 그러면 너무 복잡해. A-2의 숫자를 아니 그러니까 얘들아 20과 20을 봐봐. 어? 뭐라고 하는데? A 제곱 1, 1 아 그래 양변에다가 A A를 곱하고 싶다는 생각은 나만 들어? 근데 왜요? 그래야지. 쌤 근데 아니 구하라는 게 이거니까 쌤 근데 A를 곱했을 때 저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되지. 있어도 되지. 어차피 나 왼쪽에다 곱할 거야. 앞에다 보면 아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이거니까 그냥 이렇게 놓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그럼 어떻게 할까?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나는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얘만 어떻게 해체 분석하면 돼?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지? 2의 어떻게 간 거야? 내가 중간고사 때 꽤나 많이 강조했던 A제곱이라는 놈을 이걸로 바꾸는 요 직거리 내가 뭐라고 불렀지? 차수 낮추기. 기억나요? 이거 차수 낮추기는 다음 식에서도 내가 되게 많이 설명해줬어. 맞지? 오케이? 차수 낮추기를 한번 행렬에서도 똑같이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럼 이게 어떻게 돼? 2A-1로 묶은 1, 1 요게 A, 3, 5다. 괜찮냐? 네. 잘 들어. 니네 행렬 전개할 때 분배 법칙 쓸 수 있어? 네. 분배 법칙 쓸 수 있어? 아니요. 쓸 수 있어요. 얘들아 보안 법칙만 안 되는 거야. 나머지는 다 돼. 분배도 다 돼. 알겠지? 그러니까 봐봐. 니네가 분배 법칙이 안 된다고 하면 어제 배운 요거는 뭔데? 얘네들 다 분배해서 일일이 저거 했잖아. 근데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되니까 A, B랑 B는 서로 다른 놈이라서 따로 썼던 거잖아. 맞지? 분배는 다 돼요. 알겠지? 얘 분배 한번 해보자. 분배가 어떻게 돼? 2, A, 1, 1, 마이너스. 잘 들어. 얘 전개하면 뭐 돼? 1, 1. 그냥 1, 1 되는 거 맞지? 왜? 그냥 1. 내가 뭐라고 그랬어? 1이 단위행렬이는 그냥 없는 새끼랑 다름이 없다. 그냥 1로 쳐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맞지? 그럼 얘가 내가 구하고 싶은 3, 5가 된다. 그러면 야, 얘 알지 않아? 알아요. 그치? 맞네요. 이제 나에 나와 있잖아. 그럼 얘가 뭐야? 결국 여기는 요 놈을 계산을 해보면 얘가 뭐가 돼? 6, 10에다가 1, 2를 빼는 거니까 답은 5, 9가 돼서 곱하면 45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아니 이게 3, 5라며. 요게 3, 5라며. 얘가 3, 5라고 9배하면 6, 10이라고. 거기다가 1, 2를 뺀다고요. 오, 그거야. 괜찮아? 네. 행렬 계산은 가장 거지 같은 게 뭐냐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네.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많이 아니 많이 풀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문제에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짓거리를 다 해봐야 돼. 하다 보면 하나 얻어 걸려. 이렇게밖에 나 설명 못 해주겠어. 진짜. 근데 이게 나아진 거예요. 몇 번을 얘기해 내가. 나 때는 말이야. 역행렬도 있었어. 그때가 진짜 레전드였거든.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짓거리를 다 해봤을 때 야 씨발 이거 된다. 우연히 좀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다 해보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용도. 그러니까 운 좋으면 그러니까 하루에 딱 아 그게 지랄이야. 그래서 진짜 원래 좀 지랄이야. 그래서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게 많이 풀어보면은 보인다? 아니 솔직히 좀 나 한 게 있다고. 왜냐면 이게 수능 출제 범위이기도 했어. 근데 나는 이 범위가 제일 싫었어. 이 행렬에 대한 기억력 리그 문제가 그때 당시 수능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유형이었거든. 근데 그때 문제를 풀 때 오케이 이 문제 이해했어 하고 다음 거 풀잖아. 씨발 이건 또 뭐지? 해서 내가 기출 문제를 씨발 안 풀어봤겠냐? 수천 문제를 풀어봤어. 근데 안 되더라. 그냥 계속 그냥 노가다가 해보다가 오 되노 이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몇 개 눈에 좀 보이는 것들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건 봅시다. 얘가 이거, 얘가 이거. 얘를 더. 다 씨발 1, 2 가지고만 보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1하고 6을 보여. 일단 무엇보다 A 제곱이든 A 세제곱이든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요 두 개만 보면 니네 요거 양변 뭐 하고 싶어 참? A를 보고 싶어요. A를 곱하고 싶다는 생각하는 거 맞아? 예. 아까 그 문제랑 비슷하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A를 곱해볼게. 그럼 어떻게 돼? A 세제곱에 1, 2는 A 1, 2 되는 거 맞지? 예. 근데 얘가 여기서 뭐래? 3. 3이다 라고 나와 있는 요 식 어떻게든 일단 하나 뽑아줘. 예. 여기까지 괜찮아? 네. 오케이. 근데 그런다고 해서 내가 A 마이너스과 6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줘야 되지? A 제곱이 단위이면 A 제곱이 단위 행렬이라는 문장이 어디 있어? 이거 4 A 1, 2에다가 4 한다는 그거를 빼면은 A 1, 2에다가 뭔가 숫자가 1이랑 2에 4 곱한 다음에 3이랑 빼면은 아니죠. 뭔가 비슷하게 나. 그럼 비생은. A가 없잖아. 쟤는 2차 등사각형렬인데 어. 그대로 나오는 거는 단위열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러라는 확신이 있어. 너. 그럴 확률이 높죠. 일단 해보는 거. 확신이 있어? 정말? 아니면 80%. 근데 일단 여러 가지 보고 있어서 믿어보려고. 근데 그거 알지? 그런 믿음을 가질 거라는 거를 역이용해서 선생님들이 낚시 문제 많이 내는 거 알지? 안 되면 뭐 다른 거 하면 되죠. 얘도 보자. 여기에 양변에다가 한번 A를 곱해봐. 얘가 뭐가 돼? A에 3, 2 이렇게 뜨지 않냐? 근데 씨발 얘가 뭐야? 저거 아니고. 얘가 뭐야 얘가? 얘는 A 제곱 곱하기 A 제곱에 1, 2잖아. 네. 근데 A 제곱 말잖아. A 제곱에 1, 2. 그럼 이거 뭐야? 이게 A 제곱에 1, 2. 1, 2야. 그럼 얘가 뭐야? 1, 2야. 이거 나쁠 때? 오, 5, 2. 그러니까 예상대로 A 제곱은 단위 행렬이 맞았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근데 애초에 뒤에 맨 처음 A 제곱에 2 똑같이 나오려면 그냥 애초에 당연히. 아니 그러라는 구조는 또 없어.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저걸로 단위행렬이라는 걸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왜냐면 A 4제곱 1, 2도 A 제곱 1, 2도 다 1, 2니까. 그냥 그럼 A 6제곱도 마찬가지고 8제곱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그거 단위행렬이잖아. 우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것도 우연일 수도 있어요. 아 그것도 우연이다? 네, 그렇죠. 그것도 우연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A 제곱까지 4제곱, 6제곱, 8제곱이 다 통하는 거야. 하지만 그것도 이제 진짜 또 맞아. 아, 오케이. 알았어. 그럼 나도 혹시 모르니까 오케이. 그러면 A 제곱 1하는 거 절대 안 쓸게. 예. 알겠지? 절대 안 쓸게. 예. 알겠지? 그럼 이거 두 개 가지고 내가 이거를 보려고 하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니네 봐봐.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여기를 A, B, C, D로 놓고 1, 2로 놓으면 얘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얘도 2 곱하기 1 행렬이 나오는 거잖아. 맞지? 맞아? 잘 들어봐. 나 이거 안 쓰긴 할 거야. 잘 들어. 근데 그러니까 이론상 문제를 풀 때 봐봐.
얘의 결과가 이거 나오는 거잖아. 네. 그러면 여기를 내가 A, B, C, D라고 놨어. 미지수 몇 개야? 4개요. 미지수 4개지. 그럼 내가 미지수 4개를 다 풀어내려면 식이 몇 개 필요해? 네. 4개 필요하지. 그럼 봐봐. 여기서 이 식이 이거랑 똑같다를 이용을 하면 얘랑 얘가 똑같다를 이용을 하면 미지수가 몇 개? 2개. 4개. 근데 식은 2개. 2개밖에 없어. 그걸 어떻게 풀어내지? 밑에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식 2개 나오고 여기서 식 2개 나오니까 이론상 전개하면 문제는 풀 수 있다. 오. 해보죠. 이론상. 오케이? 네. 오케이, 진짜 해봐. A, B, C, D 3, 2, 6은 뭐야? 3이 더하기 2랑 30 더하기 3C 더하기 2 이렇게 나오잖아. 예. 얘들아 봐봐. 요게 뭐야? 3, 2여야 되고 요게 뭐야? 1, 2. 1을 2여야 되잖아. 네. 그럼 나오는 식이 뭐가 있어? A 더하기 2B가 3이고 3이고 3A 더하기 2B는 있다. 1이다. A는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B는 2다. 2다. 바로 나오잖아. 똑같은 방법으로. 얘네들도 C 더하기 2B가 2고요. 3C 더하기 2B가 2입니다. 그럼 뭐야? B는? C는 0이고 D는 1이다. 이걸 봐줄 수 있는 거야. 오 됐다. 그러면 저거를 이제 또 집어넣어서 마이너스라고 6에 대해서 곱해주면 답은 나온다. 그러니까 답은 나와. 근데 니네 이렇게 하고 싶어? 아니요. 이렇게 하기 싫잖아.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도 강조했던 내용 어떤 게 있었어? 기억나니? PQ. 그래. 그거 기억나 니네? 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곱하고 곱해서 더한 결과가 마이너스라고 6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네 맞아요. 이거에 대한 고민사항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지. 그래서 연습도 좀 시켜줬지. 어떻게 가? 나 여기다가 몇 곱할 거야? P. 모르겠어. P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도 3P. 이렇게 되겠지. 네. Q를 곱해보자. 그럼 얘도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내가 얘와 얘를 더해서 얘가 나오려면 어떤 식이 필요해? P 더하기 3Q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고요. 2P 더하기 2Q는 6이 되다. 6이 돼야 되잖아. 요거 정리 좀 해보자. P 더하기 Q는 3. 3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서 여기를 한번 빼봐. 그럼 어떻게 돼? Q는 2Q가 마이너스 4니까 Q는 몇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2고 P는 5보다. 5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다면 그냥 이 새끼가 뭐야? 15랑 마이너스 4고요. 얘는? 에? 뭐야? 15랑 10이죠? 그냥 여기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잖아. 얘네들 더해봐. 뭐 나와? 13하고 6 나와서 그냥 답이 10보다 바로 나오고. 이 방법 좀 알아놓으시라고요. 알겠지? 그래서 쌤 A 시험이 2인 거예요? 이 문제. 그러니까 A가 2라는 보장은 없는데 네, 그렇죠. A 제곱이 2인 거는 나는 맞다고 보는데. 아 그래요? 확실하게 그알 방법이 없어요. 경계 부분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면 역행렬을 알아야 되는데 문제가 2 곱하기 1 행렬의 역행렬을 내가 몰라요. 근데 이러면은 형님마다 또 다 있어요. 2 곱하기 1 행렬의 역행렬이 있는지 없는지도 나는 잘 모르겠어. 솔직한 거. 이거 A 제곱이 단위인들인 거이라고 이용해서 바로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실 의미가 없어. A 제곱이 2다라는 내용을 쓰는 게 이 문제에서 의미가 없다. 맞죠? 그래서 사실 안 알려줄 거야. 네.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거 이해돼? 네. 괜찮아? 괜찮아? 빡세죠? 네. 오늘 행렬이 뭐 스텝도 다 나와요. 그렇지. 와. 27문제. 쉽지 않네. 이런 거 한번 봐. 마이너스 2 보고 싶은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넷은 아닌 건 아니겠지. 나는 이긴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규칙을 찾아요. 얘랑 얘가 주어졌는데 내가 얘를 구하려면 규칙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러려면 적어도 A 0, 8이 뭔지는 알아야 되지 않냐. 이 소리야. 그럼 니네가 봐봐.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돼? 누가 더 해야 돼? 그 씨발 아까 했던 거 피하기. P를 곱하고 Q를 곱해갖고 얘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니네 눈에 잘 보일 수도 있어. 뭐가 보여? 더하면 둘이 더하면 그냥 이 새끼 이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물론 증명도 할 수 있어. 어떻게? 나 여기다가 몇을 곱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몇을 곱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몇을 곱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얘는 그냥 0이지? 그럼 문제가 이렇게 된다고 쳐. 2p-2q가 몇이 되는 세계관을 만들고 싶다. 0이 되는 세계관. 그리고 마이너스 p랑 9q를 더했더니 뭐가 나오는 세계관? 8이 나오는 세계관을 만들고 싶다. 근데 얘는 무슨 소리야? q가 똑같다는 소리고 p랑 q가 똑같으면 8q가 8이니까 q는 그럼 p도 1. 그러니까 그냥 더하면 된다. 이걸 그냥 수식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다고. 까지 돼? 오케이 그럼 봐봐. 얘가 이렇게 됐어. 이제 나 뭐 해줘야 돼? A의 200승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한 번 더 곱해봅시다. 그럼 얘는 A의 마사 2야. 씨발 이게 뭐야? 거기 저게 마이너스 똑똑이 되는데? 우리 내가 알고 있는 연산은 그래봤자 뭐밖에 없어. 얘랑 얘뿐이잖아. 근데 얘를 씨발 어떻게 구해? 라는 생각을 해보니 얘를 봤을 때 얘 밖으로 뭐를 끄집어내냐? 마이너스 1을 끄집어내면 이렇게 똑같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납득이 돼? 그러면 똑같이 A 세제곱 0, 8을 계산을 한다면 얘는 여기 양변에다가 A를 곱하는데 어떻게 해? 마이너스 2에 A 제곱에 2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A 2 마이너스 1이 뭔데? 8 마이너스 A 2 마이너스 1이요? 아 잠깐만 얘도 애초에 구할 수 있잖아. 구할 수 있어요, 그거. 내가 그냥 거 아니야. 하나 하자 얘 뭐야?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야? 예. 근데 그냥 이것도 어차피 나 또 이 마이너스를 계속 곱할 거면 얘가 마이너스 2로 묶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4, 2인데 이거 그냥 이렇게 가도 되지 않나? 4에 2 마이너스 예.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 다음 계산할 때 좀 편하겠지. 왜? 4 A에 2 마이너스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야. 예. 오케이? 그럼 A 2 마이너스 1이 뭐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런 얘를 마이너스 1을 바깥으로 빼내면 마이너스 8에 2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무한 증식 시켜줄 수 있겠지. 마이너스 2 빼낸 거야. 그럼 규칙이 뭐야? 29배죠. 자, A 제곱이 앞에 붙어 있으면 마이너스 4고요. A 세제곱이 곱해져 있으면 마이너스 8이야. 그럼 니네 입장에서 A 4제곱이 붙어 있으면 뭐가 될 것 같아? 16이 붙겠다라는 생각 드는 거 맞아? 맞아? 그럼 쭉쭉쭉 가. 그럼 A에 200에 0, 8이 들어가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에 200승에 2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쌤도 그치? 어차피 구할 게 뭐야? 비율이잖아. 그럼 답은 그냥 뭐다? 마이너스 2다. 얘가 뭐가 곱해지는 간에 어차피 얘네 비율은 항상 와 맞다. 2대 마이너스 1로 유지가 된다? 답은 마이너스 2입니다. 빡세죠? 난이도 주로 필요할 거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많이 풀어줄 거야. 좋습니다. 가능? 예. 가능한데 저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볼 때는 이게 미쳐 보이는데. 그러니까 세 프로젝트가 어묵이 이거는 하는데 혼자 풀면 잘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거야. 이거를 보고 이걸 눈치챌 수 있느냐. 얘가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바깥으로 빼는 거다. 를 관찰할 수 있는가. 그렇죠? 쉽지 않네. 선생님 죄송한데 A 세제곱 08에서 4A 2 마이너스 1 뭐라고? A 세제곱 그거 신기해서
에이스 제곱 08에서 마이너스 에이스 제곱에서 사이가 어떤 부분이? 아까 처음에 에이스 제곱 08에서 아이씨 동준만 얘기해. 뭐 에이스 제곱 머시기에서 에이스 제곱 모시기에서 그 다음 어떻게 넘어? 여기 넘어가는 거? 왜 여기 그냥 4죠? A 제곱 08이 여기 양변에다가 그러니까 얘의 양변에다가 A를 붙여 놓은 거. 오케이? 네. 넘어갈게요. 네. 이런 건 볼까? 뭐야? 자, 니네가 뭘 할 수 있냐? 일단 뭐부터 할 것 같아? A, B를 곱하고 B, A를 곱해요. 일단 A, B를 한번 구해봐요. A, B 구해보면 어떻게 돼? 1, 1, 0 말에 0, 1, 0 이거 0, 1, 1, 0 내가 저번에 얘기했는데 마이너스 바꿔주는 거라고? 그럼 1, 1, 마이너스 마 1, 0 그럼 얘 구한 요 놈이 뭐야? A, B인 거야? 예. 오케이? 얘를 이제 한 55번 곱해주면 되겠네? 네. 규칙이라고. 맞아요? 그럼 곱해보자. 규칙성이 4일 거라. 그렇지. 어떻게 돼? 1, 1, 마 1, 0 어떻게 되냐? 0이야. 0, 1이야. 1,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또 해야 돼. 이게 지금 A, B의 뭐야? 제곱이야, 알겠지? 전체 제곱이야. 아시겠죠? 한 번 더 해. 쌤. 이제 4제곱을 쌤. 그럼 어떻게 돼? 마일 0 마일 0, 0 0, 마이너스 2다. 마일. 어? 오 A, B의 세제곱이 뭐가 나와버렸어? 마이너스. 그러면 얘는 주기가 몇이야? 6. 6인 거 보이죠? 예. 아. 왜? AB의 6승이 6제곱이 2입니다. 2가 될 테니까. 따라오시죠? 무슨 거였어요? 왜? 그 A 괄호 열고 AB의 제곱하고 어. AB 한 게 AB 다른 거죠? 똑같은 거야. 예? 요게 AB, AB야. 두 번 곱해라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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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아. 오케이? 예비요. 에이 그러면 AB의 55승은 주기가 6이니까 6으로 나온 나머지가 몇이죠? 1이죠. 그럼 그냥 AB랑 똑같으니까 이 새끼는 뭐다? 1, 1, 마 1, 0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야. B에 넣읍시다. 여기서 네. 그 다음에 왜 비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르니까요. 근데 잘 봐. 근데 이거는 괄호가 B 55승하고 A 55승이 그게 아니야. BA의 55승이야?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야. 아니죠. 왜 얘는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A 이렇게 된 거고 얘는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그럼 얘 입장에서 얘네가 만약에 똑같을 수도 있지. 그렇죠. 그걸 증명하려면 뭘 보면 돼? B A, B랑 BA랑 만약 똑같다면 이 새끼 존나 무적인식이잖아. 이것만 보면 난 행복해져. 근데 솔직히 무조건 똑같은 거 아니야? 왜? 요게 성립하면 내가 저번 시간에 그랬지. 요게 성립하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교환 법칙이 다 성립한다? 모든 다음 식에서의 그런 곱셈 법칙 막 이런 거 다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했잖아. 예. 존나 기분 좋은 식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한 번만 검증해보자. 나 A, B는 알지? 네. BA는 뭐야? 0, 1. 근데 너 무조건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요. 왜 그래? 얘는 뭐 하는 거라 그랬어? 이렇게 뒤집는 거라 그랬지. 1, 0 마이너스. 다르네. 그러니까 얘네는 기본적으로 다른 거야. 네. 이게 지금 성립하지 않는다고. 아. 이 문제에서. 안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앞에다 두고 하고 뒤에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건실하게 살아 임마. 앞에다 두고. B의 55승 해봅시다. 예? 쉽지 않네. 근데 이거는 바로 될 거. 그럼 어떻게 돼? 1년. 1, 0, 0. 와우. 이 제곱이 뭐야? AB 2래요. 이더라. A도 한번 55승 해봐. 그럼 어떻게 돼? 1, 0. 0. 1. 오. 그냥 B가 얼마나 된다? 뭐야? 그러면 사실상 B 55승, A 55승을 그냥 뭘로 바꿀 수 있어? BA. BA로 바꿀 수 있고 나 B 구해? 나왔잖아. 와우.
얘 더하기 얘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면 된다 해서 잠깐 내가 몇 번이고 얘기했어? 합은 그냥 보존된다고. 얘를 직접 더한 놈을 일일이 구하고 이질을 할 필요 없다고요. 그냥 이 새끼 합이 몇이야? 2이야. 이 새끼 합 몇이야? 1이야. 그럼 더하면 몇이다? 2다. 어차피 합은 보존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네. 하나 더 해주시면. 2다. 어이. 좀 기분 좋았다. 됐나요? 네. 네. 기만 아, 니네 학교에서 해결 다 한 거 아니야? 장기고 애들은? 아니요? 다안 했어. 다른 애들은? 저희 지금 많이 안 했어요. 저희 조합 행위를 다 해서 벌써? 경험 시험. 그러니까 그냥 다 했어. 더하기 교육줄 알았어. 이제 병원 있어요. 이제 수학하고 있어요. 제일은? 저희 좋아. 분야를 하고 있어요. 벌써? 행렬은 안 해. 우리 부등식. 이거 우리 부등식이네. 마지막 아니야 이거. 우리 조합 벌써? 우리 다음 수업에 조합. 넘어갑시다. 우리 오늘 끝났다. 많이. 열리고 생활 빠질 것 같은데. 863번 한번. 아, 이거 오메가 11, 60. 자, 너네 이거 보자마자 자, 봐봐. 얘는 A 제곱은 A로만 이루어져 있는 놈이잖아. 이러면 내가 그냥 뭐 할 수 있다 그랬어? 그냥 제곱. 그냥 우리 알고 있는 그 곱셈 공식 그냥 막 쓸 수 있다 그랬잖아. 네. 그럼 니네 저거에다가 뭐 해주고 싶은데? A 플러스 A 플러스 2를 곱해주면 A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8 8B가 0이죠 인간들아. A 세제곱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된다. 그럼 A 15승은 뭐야? 얘들아 요게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의 2거든? 네. 요건 뭐야? 마이너스 2의 15 15승에 2의 5제곱인데 2의 5제곱이나 2나 어차피 똑같다고 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건 얘 모든 성분의 합이야. 아, 얘 1로 처리하면 되니까 답은 어라라. 얘가 합을 안 된다고? 왜? 요게 뭐인 거야? 2요. 2. 네. 그렇죠. 이거라고. 네. 그러니까 모든 성분의 합구하라고 하면 2배 해줘야 된다고. 답은 1번이다. 그래서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여기다가 적어놔. A와 1호만 이루어진 식. 뭐라고? A와 1호만 이루어져 있는 식은 곱셈 공식 가능. 그래서 네. 이해가 안 돼. 어떤 부분? 그냥 처음부터 왜 지금 이렇게 하는지. 선생님 혹시 까먹었어요? 저건 좀. 이거 보면 뭐가 떠올라? 앞에 뭐 해줄까? A 플러스. 이렇게 뭐가 돼? 이걸 행렬로 하면 아 저게 2가 A랑 곱하면 A 되니까 됐죠? 오케이? 뭐 할만하고요. 806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또 니네가 되게 중요하게 메모해야 해놔야 되는 게 있어. 그거 알아요. 뭐야? 이거 무조건 AB랑 B랑. 허? 그럼 어떻게 알지? 아 이거 선생님이 말해줬어요. 뭐야? 머리에서 단행렬 이것만 보고 바로 알 수 있는 게 A, B랑 BA랑 무조건 똑같다. 이걸 적어놓으세요. 좀 더 일반화해 보면 PA 더하기 QB가 아니 QB가 KE 이런 꼬라지로 되어 있잖아. 그럼 얘는 그냥 무조건 무슨 소리냐면 A, B랑 BA랑 똑같다라는 소리야. 왜요? 왜 그런지 증명해 줄게. 네. 알겠지? 봐봐. 그냥 이렇게 나와 있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요거에 대해서 증명해 줄게. 네. 알겠지? 봐봐. A 더하기 B가 네. 2이야. 그러면 B는 뭐죠? 2요. 네. 마이너스 A 더하기 2이지. 예. 그렇지 않아? 그럼 봐봐. 내가 여기서 A, B를 구하고 싶어. 양변에 몇을 곱하면 돼? A를 곱하면 되는데 나는 얘를 왼쪽에다 곱해주고 싶어. 네. 왼쪽에다 곱하면 어떻게 돼? 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얘는 상관없이 그냥 뭐야? 마이너스 A 제곱. 이거잖아. 근데 B도 뭐야? 난 얘 오른쪽에다가 A를 곱해주고 싶어. 그럼 얘 오른쪽에도 A를 곱해주는데 어차피 똑같이
무조건 얘네는 AB랑 B랑 똑같아. 오케이? 얘네가 1차적으로 이렇게 리니어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AB랑 B가 똑같다. 됐어요? 근데 B가 A랑 A랑 그렇지. 영입력인 거야. 저 A, B 앞에 뭐가 붙어 있어도 왜 어떤 거? 여기 개수가 붙어 있어 상관없다. 어차피 넘겨서 곱해주면 어차피 다 똑같아지잖아. 상관없잖아. 그러면 저 문제를 굉장히 간단하게 바꿔줄 수 있는데 저 문제가 그냥 뭐로 바뀌는 거야? A 50 A 50승 더하기 B의 50승으로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야. 왜 그러겠어? 얘가 뭐야? A, B. 그지? 그러니까 A, B 이렇게 되잖아. 근데 AB랑 BA랑 똑같은데 BA가 영역열이잖아. 그럼 AB도? 근데 이 새끼가 영역열이면 싹 다 영역열이잖아. 오케이? 됐나요? 네. 여기서 그래. 여기서 어떻게 하죠? A가 뭔지도 몰라서 내가 이거 막 곱한다고 해도 A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맞지? 좀 더 고민해보자. 잘 봐, 얘들아. 너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 뭐냐면 얘가 가지는 의미는 이것만 오직 가집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 뭔 말이냐면 정말로 얘네 더해서 2가 되는 그 조건도 되게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봐. 얘들아, AB가 얘고 BA가 얘야. 근데 얘가 둘 다 뭐라고? 영역열이라고. 맞다. 근데 그냥 무한으로 제곱 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그냥 저 A 플러스 B가 2라는 거에서 맞아, 어차피 맞아, 어차피 A, B 그냥 다 0이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제곱 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천재네? 무슨 말이죠? 어차피 A하고 K 다 영역이니까 그러겠네. A제곱 플러스 A제곱만 어. 남아서 그러니까 AB랑 BA랑 어차피 0이니까 A 50승 더하기 B 50승이랑 A 더하기 B의 50승이랑 똑같다? 네, 그렇죠. 그럼 2의 50승? 예. 2가 된다? 예. 답은? 와. 3번이다. 괜찮아. 그러니까 얘 전개하면 A 50승, B 50승 뿐만 아니라 가운데 막 별 연병 지랄하는 새끼들도 많잖아. 걔네가 A, B랑 B가 어차피 다 둘 다 영역열이니까 싹 다 없어질 거야. 생각한 거 맞아. 정리 그렇겠지. 근데 봐봐 얘들아, 언제고 A, B랑 B가 0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을 거잖아, 맞지? 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가끔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 이런 꼬라지. 저 N승이에요. 이런 꼬라지. 나눠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지금 이 문제에서는 A 제곱 이퀄 2A 이렇게 되어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꼬라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일단 니네도 다 알아. A로 못 나눈다는 거. 네. 잘 알지? 맞지? 그러니까 A가 2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는 얘네가 잘 알잖아. 애초에 2를 집어넣으면 말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고. 맞지? 이 문제를 굉장히 규칙성 있는 행렬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양면에 A 곱해볼래? 근데 A 제곱이 뭐라고? 따라와? 이거 무한히 할 수 있지. 오. 얘는 여기 양변에 A 곱해줄게. 2제곱 A제곱이야. 근데 A제곱 뭐라고? 그러면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규칙성이 생기는 놈이 생긴다. 이해가 돼? 그래서 AN승 이퀄 KA 꼬라지는 양변에다가 A를 곱해주면서 니네가 규칙성을 찾아주면 조금 이쁘게 갈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좀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알고 있었으면 좋겠네. 어렸을 때 막 이런 것도 외웠다고. 이런 꼬라지가 있으면 A는 절대로 역행렬을 갖지 않는다. 어렸을 때 그걸 올릴 거예요. 때문에 생긴 고등학교 때. 아. 내 어렸을 때 고등학생일 때예요. 선생님 근데 저 문제를 저렇게 풀려면 그 제곱 그 50까지 합을 하는 아니지. 어차피 나는 얘만 보면 되잖아. A 50승하고 B 50승만 보면 되잖아. 그지? 쭉쭉쭉 가면 A의 50승 규칙상 뭐겠어? 2에 2에 49승에 A. A가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요 값이 물론 이렇게 계산해도 참 좋지만 얘가 2에 49승 A가 된다 이거야.
근데 그럼 B도 같은 방법으로 구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봐봐. 지금 내가 처음에 얘 B는 해서 정리해서 넘겨준 거지. 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A는 A는 마이너스 B 더하기 2라고 하면 얘네는 A와 B에 대해서 대칭성 있는 식이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짓거리를 또 해주면은 B도 어떻게 될 거다? 2에 49. 2에서 49승의 B가 될 거다. 그럼 얘가 2에 49승으로 묶인 A 플러스 B. A 플러스 B가 되는데 A 플러스 B가 뭐야? 2니까 2에 50승의 2다. 이럴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모든 성분의 합이 2에 51승이 된다. 왜? 2에 50승이 2개가 있으니까. 지호. X는 지우 없어. 뭐지? 어렵지? 재밌네. 행렬이 니네한테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이라서 좀 많이 어려울 거야. 아, 어려울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아 그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경험에서만 안 돼. 일단은 상처다. 조금만 쉬었다가 가면스는 또